영민한 DJ 우리 김영민 매니저님과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시작해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어제였죠. 이제 삼성 이건희 회장의 별세 소식이 들려오면서 그렇죠. 이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좀 불가피해진 상황입니다. 이 소식에 오늘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 삼성그룹주들의 주가가 크게 요동치고 있는데 맞습니다. 매니저님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오늘 이제 한 주가 또 새롭게 시작됐는데 네. 양 시장이 워낙 또 좀 크게 출렁거리고 있고 특히나 이제 코스닥 시장이 2% 넘는 급락세가 연출이 좀 되고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오늘 뭐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이슈는 삼성 지배구조와 관련된 이슈가 거의 다라고 봐도 그쵸. 무방할 정도로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금 무겁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쪽 이슈를 조금 먼저 진단을 좀 해드리고 나머지 이제 시장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들은 종목 설명을 좀 드리면서 네. 차차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이 뭐 안타깝게 이제 별세를 하셨어요. 사실 이제 70대라고 하면 뭐 와병을 하신 게 이제 쓰러지신 게 70대 초반때 이제 쓰러지신 거니까 뭐 20조 원 가까운 재산을 남기고 이제 떠나시는 분 입장에서는 정말 좀 안타까워요. 네. 그러나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제 그 이슈가 뭐 삼성 일가, 특히나 이제 이재용 부회장을 필두로 한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이슈가 또 쟁점이 좀 될 수 있겠고, 상속세를 만약에 이제 뭐 이재용 부회장의 자산을 그대로 좀 넘겨받는다면 세금을 내야 되는 것만 뭐 10조 원이 넘는다라고 네, 하죠. 그래서 이제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이제 논의들이 급물살을 탈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제 가장 이제 지배구조와 관련된 이제 정점에 있는 삼성물산이라는 종목이 지금 현재 뭐 한 18% 정도 급등세가 또 나타나고 네.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삼성생명이에요. 지배구조를 이제 양분을 해보면 금융 계열사들을 이제 거느릴 수 있는 지배회사가 삼성생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한쪽은 이제 삼성물산을 필두로 한 뭐 삼성전자 이런 이제 제조업 관련된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오늘 요 두 회사가 장 초반부터 이제 급등세가 좀 연출이 됐다는 게 핵심적인 포인트고, 만약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를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차원에서는 삼성물산과 삼성 SDS를 주목해 보시면 되고, 향후에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네. 때 이제 배당과 관련된 매력도 분명히 이제 좀 고려를 좀 해야 그쵸. 되거든요.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전자의 지분을 무려 8%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삼성생명법이 통과가 된다면 그 지분을 이제 3% 이하로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식을 5% 넘게 팔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게 지금 단순히 삼성전자 시가총액을 뭐 대략적으로 350조만 놓고 봐도 150조 원이 훌쩍 넘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자금을 가지고 금융계열사들을 모자란 이제 지분 또 30% 이상 금융계열사들이 지분을 다 보유를 해야 지배회사가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분을 이제 취득을 하고 나서도 상당히 많은 자금이 남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들을 주주에게 이제 특별 환원하는 형식으로 또 배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1, 2년 안에 이제 배당과 관련된 매력이 가장 또 크게 부각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삼성생명이다. 오늘은 이제 이런 종목군들 쪽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급까지도 많이 좀 몰리면서 가뜩이나 이제 나머지 섹터의 종목들이 조금 부진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장은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속세와 관련된 이슈가 이제 부각되는 한 2개월 전후, 그리고 이제 길게 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이제 사법 재판과 관련된 이슈가 끝나는 한 1년 반 정도의 과정, 그 정도의 이제 기간을 좀 염두를 해두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필요는 있다. 뭐 저는 사실 이런 많은 종목들 다 떠나서 결국에는 기업의 가치가 남는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네. 뭐 삼성전자가 최고 우선시 돼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결국은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 많은 과정들이 이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가치가 결국에는 길게 보면 가장 좀 많이 좀 업그레이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제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이 이슈를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살짝 정정을 하고 가면 이제 삼성 이건희 회장이 별세를 한 거죠. 그렇죠. 이 점을 좀 정정하고 설명해 주신 걸 좀 요약해 보면 이제 단기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 가치가 증가할 종목, 그리고 이 배당 매력 있는 종목들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영민 DJ가 그간 짚으셨던 종목들 좀 리뷰를 해볼까요? 네. 먼저 지난주 금요일에 언급해 주셨던 SL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이제 뭐 삼성 이슈는 그 정도로 짚어드리면 될 것 같고, 네. 개별 종목들 하나씩 좀 짚어드리면서 지금 시장에 대한 부분들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L은 여러분들께 이제 지난주에 자동차와 관련된 이제 부품주로 소개를 좀 해드렸었죠. 오늘 사실 현대기아차 그룹도 주가가 썩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코스피 수급이 거의 뭐 삼성 그룹주들 쪽으로 다 쏠려 있다 보니까 삼성 그룹주들 제외한 나머지 이제 기업들의 주가는 상당히 좀 부진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SL은 자리 자체가 상당히 좀 이쁘게 잘 만들어지고 있고요. 지난주에 네. 이제 눌림목을 만든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오늘도 역시나 뭐 시장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SL은 5일선 지지를 좀 해주면서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제네시스 모델과 관련된 이제 수혜주고 G80을 제외한 거의 모든 모델들 그리고 요즘에 잘 나가고 있는 GV80 그리고 이제 차세대 또 SUV 소형 SUV라고 할 수 있는 GV70까지 이제 출시가 되면 실제로 램프라든지 샤시들을 만드는 SL이라는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이제 북미 시장 공략, 해외 진출에 대한 부분들도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을 좀 주목해서 공략을 한번 해보자. 오늘처럼 어쨌든 변동성 구간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18,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네. 편안하게 사실 뭐 이런 종목들이 단기간에 뭐 급등을 하는 걸 기대하고 공략을 하는 종목은 아니잖아요. 다만 시장 자체가 지금 미국 대선과 관련된 이슈도 남아있고 부양책과 관련된 부분도 여전히 뭐 대선 전에 타결이 될지 아니면 대선 후에 타결이 될지도 네. 불분명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시장 대비해서 변동성을 좀 감내할 수 있는 종목. 첫 번째 조건은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종목. 그리고 최근 시장 트렌드에서 기관 외국인들이 투매를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제 기관 외국인들이 수급적으로 좀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이런 기준을 놓고 여러분들이 좀 공략을 좀 해보신다면 SL이 좀 대안이 될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종목 리뷰 가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리뷰해볼 종목 9월 9일에 언급을 해주셨던 SK케미칼인데 사실 이 종목은 이렇게 좀 오늘 사실 장이 어렵잖아요. 네. 이런 속에서도 좀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 그렇죠. 매력적인 종목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지난주에 렘데시비르 효과가 분명히 좀 있는 것 네. 같아요. 미국에서 이제 렘데시비르를 공식적으로 이제 치료제로 승인을 해주고 난 이후에 파미세라라든지 몇몇 이제 관련주들이 급등이 좀 나왔고 또 눈에 띄게 이제 상승을 했던 지난주에 이제 크게 급등을 했던 종목이 바로 녹십자라는 종목이죠. 오늘도 장 초반에는 녹십자가 한 5, 6% 정도 강세를 좀 보였었는데 녹십자가 코로나19 백신 CMO 계약을 또 체결을 하게 되면서 CMO 관련된 종목들의 수급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는 게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마 그것 때문에 오늘 SK케미칼이 이런 이제 약세 분위기 속에도 무려 지금 6% 가까이 반등세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여러분들께 이제 32만 3천 원에 말씀을 좀 드리고 37만 원을 목표가로 말씀드렸었는데 네. 10월 초에 37만 원 거의 근처까지 한번 상승을 했었다가 살짝 좀 되눌리면서 다시 이제 눌림목을 좀 만들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여지거든요. 충분히 저는 37만 원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40만 원까지도 자리가 열려 있다. 모멘텀으로 본다면 SK바이오사이언스의 내년 이제 IPO를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거.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자체 백신이 10월 중에 임상 1상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아마 이번 주 중에 식약처에서 임상 1상 승인 발표가 이제 나올 걸로 저는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바로 이제 CMO와 관련된 그런 가치. 아스트라제네카가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코로나19 임상 3상이 재개가 됐잖아요. 네, 그쵸. 그와 관련된 이제 모멘텀. 그러면 임상 3상에 만약에 성공을 해가지고 긴급 사용 승인, 지금 뭐 화이자라든지 모더나는 11월 말, 12월 뭐 이런 쪽에 긴급 사용 승인을 이제 받겠다라는 계획을 얘기를 했는데 아스트라제네카도 아마 비슷한 시기에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생산이 시작되면 백신 확보 전쟁이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급에 대한 부분들 아마 초기에 특히나 본격적인 양산이 시작되기 전 이 초기 단계에 CMO 계약을 체결했던 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가치가 분명히 더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SK케미칼은 이런 이제 투자 포인트를 감안을 해서 단기적으로는 37만 원까지 기술적 반등 그리고 이제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40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김영민 매니저님의 종목 리뷰 잘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문자 사연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문자 왔쇼. 오늘 첫 번째 사연은 문자 왔쇼. 2206님의 이수페타시스인데요. 네, 이수페타시스. 네. 5,720원에 비중은 30%입니다. 네, 5,720원이면 역시나 요즘에 이제 5G 종목들 문의해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KMW라든지 오이솔루션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다 9월 초에 고점이 만들어졌어요. 이수페타시스도 5,700원 정도면 9월 초에 이제 고점을 만들 당시에 이제 매수 네. 편입이 좀 되신 것 같고 주가는 좀 많이 빠졌는데 4,000원짜리에서 이제 하방 경직성은 만들고 있거든요. 사실 시장이 이제 흔들리는 것과 달리
달리 오늘은 5G 종목들이 좀 덜 빠져요. 이걸 뭐 좋아해야 될지 뭐 싫어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동안에 워낙 낙폭이 좀 컸었기 때문에 오늘은 2% 넘게 이제 급락하고 있는 와중에 이수페타시스는 4,000원대 이제 저점을 좀 네.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이미 선조정을 충분히 받았다라는 인식, 고점 대비해서 30% 넘게 조정을 지금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빠질 자리는 뭐 크게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일단은 4,000원 정도가 이제 지지된다라고 보고 만약에 조금 더 밀린다면 3,800원 정도의 이제 마지노선을 설정을 해 놓으시고 위험 관리 가격, 뭐 손절 가격은 3,800원 정도를 설정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1차적으로는 이제 기술적인 반등 목표치를 한 5,000원 정도로 설정을 해 두시고 대응 전략을 한번 세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지는 사연 가보겠습니다. 유튜브에도 비슷한 네네. 사연이 있어서 YG 엔터테인먼트 좀 얘기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2762님의 사연. 54,000원의 비중은 20%인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YG 엔터는 54,000원이면 아마 9월 말 정도에 기술적인 반등이 들어오는 요 포인트에 아마 매수가 되신 것 같고 저도 이게 한 2주 전인가요? 43,000원대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오늘 주가가 조금 크게 빠지고 맞아요. 있고 크게 빠지고 있는 이유는 결국은 뭐 빅히트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오늘도 장중에 지금 7% 가까이 급락세가 연출이 그렇죠. 되고 있다 보니까 YG라든지 그다음에 SM이라든지 이런 엔터 관련된 종목들이 동반해서 같이 약세를 좀 보이고 있다. 다만 이제 YG가 조금 더 크게 빠지는 이유는 주말 동안에 하나 좀 이슈가 된 게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걸그룹과 관련된 뭐 그런 좀 이슈들이 좀 네. 있었잖아요. 뭐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다라고 하더라도 아마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투자 심리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친 게 아닌가. 그래서 SM의 주가가 빠지고 YG 엔터, JYP 엔터의 주가가 같이 동반해서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다만 YG 엔터는 실제로 실적이 되게 좀 빠르게 호전이 좀 되고 있는 구간이고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워낙 이제 단기간에 크게 이제 상승한 부분을 다시 이제 되돌려 놓는 급락세가 좀 연출이 되고 있는 거라서 기계적인 손절 매도는 이미 조금 늦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54,000원대 이제 매수하셨는데 38,000원짜리에서 이제 손절 매도를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43,000원 정도 자리가 추세 하단 구간이고요. 거기서 이제 더 빠진 자리는 그야말로 이제 가매도 국면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번 주 안에 43,000원 정도의 바닥을 좀 지지하는 기술적인 반등 흐름을 한번 기다려 보시고 그 자리에서 저점이 지지가 좀 된다면 4만 원 한 후반대 정도까지는 반등의 여력이 좀 남아있다라고 보여지니까 3분기 이제 실적 발표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아마도 연말로 다가가면 저점 매수세가 조금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특히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뭐 오버행과 관련된 이슈도 있고 여러가 뭐 4대 주주가 지분을 뭐 벌써 팔고 나갔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맞아요. 이제 상장되고 나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계속 나오면서 오늘도 급락세가 좀 나타나고 네. 있기 때문에 뭐 YG 엔터도 중요하지만 빅히트가 빨리 좀 저점을 잡는지도 같이 좀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희 영민한 투자 문자 사연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우리 이제 영민 매니저가 준비한 원시 넌키의 종목 소개 들어볼게요. 참 이런 급락하는 시장에서 신규 종목을 공략하는 게 참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시장 대비해서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종목 또 방어적인 네. 성격이 있는 종목 하나를 소개를 한번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1,900원에 올릭스라는 종목을 현재가로 바로 네.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기업이고요. 제가 영민한 투자 시간을 통해서도 올릭스라는 기업은 몇 차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면서 최근에도 이제 9월 말에 저점 부근에서 공략을 하고 나서 7만 원대 이제 목표가를 달성하면서 수익이 조금 났었던 종목이거든요. 다시 한번 이제 공략 포인트를 설명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투자 포인트 조금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약바이오 종목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 사실 업종별로 따져보면 5G 업종이 정말 많이 빠졌죠. 네. 그리고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맞아요. 왜 이런 업종들이 많이 빠졌냐면 대표적으로 기관들 특히나 이제 코스닥의 종목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이 최근에 시장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주범이라고 볼 수 맞아요. 있잖아요. 수급적 요인으로 봤을 때는 기관들이 많이 들고 있는 제약바이오라든지 5G 그리고 IT 뭐 장비 소재 기업들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이제 다 같이 시장 조정과 함께 와르르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 모멘텀이 분명히 살아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11월 달에 이제 면역암 학회가 이제 예정이 좀 되어 있고 내년 1월 달로 넘어가면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또 예정이 되어 네. 있잖아요. 많이 빠진 제약주들 중에서도 올릭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추세가 정말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지금 이 종목은 120일 이평자리가 상당히 이제 강력한 이제 바닥 구간으로 지지가 되고 있고 기술적인 포인트로 보면 60일
60일 이평을 타고 가면서 저점 회복 시도가 어김없이 좀 나오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역시나 이번 조정 구간에서도 60일 이평을 깨지 않고 이 자리에서 이제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끝난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좀 빠르게 탄력적인 반등도 가능한 종목이 바로 올릭스라는 기업이다. 기업 내용을 조금 살펴드리면 RNA 이제 세포 치료제를 이제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기업이고요. 2019년에 이미 이제 프랑스 떼아라고 하는 초국적 제약 기업과 800억의 이제 기술 이전 레코드를 보유를 한 회사고, 최근에도 이 회사가 이제 10월 초에도 10월 7일 날 안구 관련된 이제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황반 변성 치료제라고 하는 이제 파이프라인을 총액 2,290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요즘에 시장 분위기가 워낙 무겁다 보니까 이런 호재가 나오는 게 오히려 고점을 만드는 자리가 돼버리고 있거든요. 많은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기술 이전, 앞타바이오도 최근에 기술 이전 공시가 나오고 나서 고점 부근에서 뭐 순식간에 그냥 20% 가까이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고, 요 회사도 10월 7일 날 딱 기술 이전과 관련된 공시가 나오고 나서 그 자리에서 이제 고점을 만들고 주가는 이미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그러나 분명히 호재가 발생한 건 분명하고 일시적으로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차익 실현을 좀 하고 싶은 매도 욕구가 강한 그런 수급들을 털어냈음에도 불구하고 62,000원대, 결국은 61선 추세선이 지지가 좀 됐다라는 게 향후에 시장 분위기가 좀 살아났을 때 아주 강력하게 반등 시도가 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앞서 제가 이제 CMO와 관련해서 SK케미칼이라는 종목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녹십자라든지 뭐 SK케미칼이라든지 치료제나 백신과 관련된 종목들의 수급 심리가 여전히 좀 살아있거든요. 역시나 이 올릭스가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RNA 세포 치료제 또 개발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경합주 일부에서는 지지율이 조금 또 좁혀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미국 대선은 끝까지 가봐야 결과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와중에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스모킹건으로 이제 뭐 활용을 할 수 있을 만한 상대 후보의 좀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폭로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니라면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카드로 코로나19 치료제라든지 백신과 관련된 또 이슈를 꺼내들 수 있거든요. 저는 분명히 그런 가능성은 남아있다라고 보여져요. 그것 자체가 시장의 하나의 또 모멘텀이 또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모멘텀을 또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 올릭스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이제 급락장에서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있는데요. 61,900원, 6만 원대를 이제 하단의 지지 구간으로 딱 설정을 해놓으시고 현재가 61,900원에 매수를 했고요. 목표 가격은 일단 1차적으로 기술적인 반등을 이용해서 7만 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고, 손절 가격은 54,000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원샷 원킬 종목 소개 잘 들어봤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실 서브 원샷 원킬 종목 준비되어 있죠? 역시 이제 IT 종목 하나인데요. 15,450원에 덕산 테코피아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이제 삼성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이슈하고도 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삼성전자가 어쨌든 50조 원이 넘는 현금을 또 가지고 있잖아요. 그 막대한 현금을 그냥 놀리지는 않을 거거든요. 지금은 뭐 지배구조와 관련된 이슈,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또 재판과 관련된 이슈, 그런 것들 때문에 삼성그룹 자체가 조금 이제 해외 투자라든지 직접 투자에 좀 머뭇거리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좀 있어요. 다만 올해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역대급의 반도체 부문 투자가 단행이 좀 됐고, 연말까지 감안하면 한 20조 원을 넘게 이제 투자를 할 것 같거든요. 내년에도 이제 그 정도의 금액을 이제 투자를 할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제 삼성의 투자와 관련된 이제 수혜주가 될 수 있고, 특히나 덕산 테코피아가 최근에 이제 국산화에 성공한 HCDS라고 헥사클로록 디실란이라고 하는 이 반도체 증착 공정에 들어간 또 핵심 소재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소재를 또 국산화에 성공을 하면서 특히나 삼성전자 이제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도 낸드 플래시 생산 공장의 점유율이 6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디램 쪽은 아니고 이제 낸드 쪽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인텔의 낸드 부분을 인수한 것과 분명히 연관성이 있거든요. 내년도에 삼성전자가 특히 상반기 때 낸드 부분의 투자가 더욱더 확대될 거라고 생각하면 소재 종목들 중에서 가장 좀 크게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덕산 테코피아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면 15,45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목표 가격은 19,000원, 기술적인 반등을 이용해서 직전 고점 정도 근처까지 공략을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차원이고요.
15,000원 목표가 말씀드리고 손절 가격은 14,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원샷 한길 종목 소개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는 코스닥을 중심으로도 지금 계속 급락이 네.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좀 시장이 어렵습니다. 오늘 투자자분들을 위한 무료 방송 준비되어 네, 있을까요? 장 끝나고 나서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드릴 텐데 다행히 지금 방송을 하는 와중에 코스닥 지수가 그야말로 진짜 쬐끔 눈꽃만큼 반등을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적어도 한 795포인트 아래 구간은 그야말로 이제 심리적인 투매가 진행된 구간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장 막판까지 실시 795포인트 정도까지는 네. 가격 회복을 좀 기대를 해보면서 장 끝나고 나서 시장에 대한 진단 그리고 삼성 지배구조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후 4시 무료 공개 방송에서 다시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매니저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고요. 저희는 다시 내일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